현재 핀란드의 커피 문화에 믿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커피 성지로 불리는 핀란드에서 한국의 한 커피가 핀란드 사람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데요. 커피를 물보다 더 많이 마신다. 핀란드에서는 하루 커피 5잔은 기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커피 수요가 높고 커피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높은 핀란드이기에 더 놀랄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핀란드의 커피 문화에 한국 커피가 핀란드의 커피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가게에서는 한국 커피를 마시기 위해 3시간이나 줄을 서야 될 정도로 인기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가 제 삶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제 이름은 마르코이고 핀란드 헬싱키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가게는 좀 특별해요. 전통적인 핀란드 호밀빵이 한국 과자들과 함께 진열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날은 카운터 뒤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아요. 핀란드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삶의 일부죠. 헬싱키의 어느 거리를 걸어도 카페나 사무실, 집에서 나는 신선한 커피 향을 맡을 수 있어요. 저도 다른 핀란드 사람들처럼 하루에 적어도 6잔은 마셔요. 그 진한 향기, 부드러운 맛, 그리고 추운 아침에 따뜻한 기분을 주는 그 느낌, 작은 즐거움들이 제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겨울 저녁이 오기 전까지는요. 모든 일은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시작됐어요. 저는 넷플릭스를 스크롤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징어 게임을 발견했죠. 썸네일이 재밌어 보였어요.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신비로운 가면을 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잠깐만 한 편 보자고 생각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5시간 후에도 여전히 화면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강렬하고 감정적인 이야기 속에 푹 빠져 있었죠. 그게 바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문화에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등장인물들이 너무 실감나고 그들의 고뇌가 너무 인간적이었어요. 비록 그들의 삶은 제 것과 많이 달랐지만 그들의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너무나 진지하고 사실적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응답하라라는 시리즈가 인상 깊었어요. 그 드라마는 한국에서 각기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삶을 그려냈죠. 매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것들을 배웠어요. 음식, 음악, 가족들이 함께 사는 방식, 친구들이 서로를 어떻게 지지하는지 등 많은 것들이었어요. 더 많은 드라마를 보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들리는 단어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영어 자막과 비교하면서 단어들을 맞춰보기도 했고 때로는 드라마를 멈추고 따라 해보기도 했죠. 헬싱키에서 살면서 한국에 이렇게 빠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희 도시도 아름다워요. 현대적인 건물들, 오래된 교회들, 자작나무가 가득한 공원, 겨울이면 얼어붙는 바다까지 조용하고 사람들은 서로의 공간과 사생활을 존중해요. 핀란드 사람들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라 제 갑작스러운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매일 저녁 가게를 닫고 나면 예전처럼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던 게 아니라 저는 한국 콘텐츠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김치 만드는 법을 다룬 요리 영상, 한국 역사에 관한 다큐멘터리, 컵 뮤직비디오까지 매번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더 알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어요. 어느 날 가게에서 한국 과자 코너를 정리하다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한국 드라마를 보고 문화를 배우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진짜로 한국을 이해하고 깊이 연결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은 저를 설레게 하기도 했고 동시에 두렵게도 했어요. 결국 저는 그저 핀란드의 작은 가게 주인에 불과했으니까요. 이제 와서 이렇게 전혀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게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지만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은 이 호기심의 불꽃이 저를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 것이었어요. 제 자신과
사랑, 그리고 소속감에 대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도전하게 만들 거였죠.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순간을 정확히 기억해요. 그건 10월의 쌀쌀한 화요일 저녁이었고, 저는 식료품 가게를 마친 후 케이스 문화센터를 지나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인도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제 숨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은 구름처럼 피어났죠. 보통 저는 일 끝나고 집으로 서둘러 가면서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또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뭔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그곳 유리창 뒤에 있는 게시판에 간단한 흰색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한국어 배우기, 곧 수업 시작 이라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저는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은 차가운 유리창에 대고 있었고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그때까지 저에게는 단지 꿈에 불과했어요. 드라마를 보며 밤늦게 생각만 해보던 거였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45살의 핀란드 남자였고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학생도 아니고 한국 회사와 일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한국 드라마와 저희 가게에서 파는 한국 제품을 통해 그 문화를 좋아했을 뿐이에요. 그게 충분한 이유일까요? 그 다음 주 저는 문화센터의 밝은 교실에 앉아 있었어요. 물속에 빠진 물고기처럼 불편했죠.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거리며 제 몸을 따라 움직였고 저는 긴장하며 제 동료들을 살펴봤어요. 대부분은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었죠. 앞에는 핑크색 머리를 한 대학생 안나가 앉아 있었고 펍, 노래처럼 들리는 것을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제 오른쪽에는 은퇴한 역사 선생님 요한이 앉아 있었고 계속 한국 전쟁에 관한 책을 꺼내보고 있었어요. 모퉁이에는 비싼 정장을 입은 사업가 마티아스가 스마트폰을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우였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 교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키가 크고 제 키와 비슷한 한국 여성인데 목소리가 부드럽고 주의를 끌었어요. 네이비색 스웨터를 입고 오래된 가죽 가방에 교과서를 가득 담고 있었죠. 웃을 때 그녀의 눈은 반달 모양이 되어 교실이 더 밝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고 저도 그 음절을 따라하려고 했지만 혀가 엉켜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우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단어를 발음할 때마다 제 옆에 와서 이 모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녀의 향기는 자스민 같았고 때로는 긴 머리가 제 어깨에 스치기도 했죠.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한국어는 핀란드어랑 영어랑 전혀 달랐어요. 한글은 저에게 아름다운 퍼즐처럼 보였죠. 저는 집에서 몇 시간씩 연습하며 글자를 반복적으로 그렸고 손이 아플 때까지 썼어요. 스마트폰의 앱을 다운받아 가게에서 한가할 때마다 연습했죠. 가게의 단골 손님들이 카운터 뒤에 놓인 한국어 책들을 보고 궁금해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감동한 것 같았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은 제게 신성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날들은 저는 가게를 일찍 닫았어요. 수업에선 저는 점점 더 자세히 앉고 지우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집중했어요. 발음이 여전히 엉망이었지만 저는 소리내어 있는데 자원했어요. 이제 실수하는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배우고 싶었어요. 수업 후 우리는 가끔 아래층 카페에 가곤 했어요. 지우도 자주 함께 했고 그 시간이 제 주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지우는 서울에서 자란 이야기, 할머니의 김치 레시피, 겨울의 동네에서 고구마 굽는 냄새에 대해서도 들려줬어요. 저도 제 어린 시절 헬싱키에서 자라면서 꿈꾸던 가게를 키우는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저녁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저는 무언가가 제 안에서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저를 발견하고 있었죠. 위험을 피하던 조용한 핀란드 상점 주인이 이제는 한국어 동사를 공부하며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언어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으며 지우가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는 그 변화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제 삶을 얼마나 뒤집을지 몰랐어요. 다만 지우가 칠판에 새로운 단어를 적을 때마다 제 엉뚱한 한국어 시도에 미소 지을 때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만 알았어요. 몇 주가 마치 가을의 낙엽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마다 저는 배가 떨리면서 교실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한국어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어요. 한글은 마치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였고 그걸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녀는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주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죠. 리 발음이 힘들었을 때 지우는 제어를 어떻게 위치해야 하는지 천천히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며 천천히 시범을 보여주었죠. 이건 L 발음과 R 발음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녀는 제가 계속 실수해도 인내심을 잃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자주사넷 스퀘어에 있는 카페 엔젤에 갔어요. 커다란 창문 너머로 하늘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헬싱키 대성당이 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보였죠. 지우는 항상 녹차를 주문했고 저는 강한 핀란드 커피를 고수했어요. 우리는 한 모금씩 마시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죠.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라고 말하는 이유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이유를 배웠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제가 본 어떤 드라마보다 더 흥미로웠어요.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자신이 만든 김치를 가져왔어요. 한번 먹어봐 하며 작은 용기를 열었죠. 매운 냄새가 카페 구석에 퍼졌어요. 저는 한 입 먹었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매웠지만 그 맛이 너무 좋았어요. 맛은 복잡했어요. 매운맛, 신맛,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맛. 한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것은 제가 아는 모든 것과는 달랐지만 뭔가 맞는 느낌이었죠. 가을이 겨울로 바뀌면서 저 자신에게서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막 없이 한국 뉴스를 보기 시작했고 가끔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매장 선반을 정리했어요. 제 단골 손님들도 제가 변한 걸 느꼈어요. 12월이 되어 무거운 눈과 긴 밤들이 찾아왔어요. 헬싱키는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변했고 어두운 밤을 이기기 위해 모든 창문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특히 추운 어느 저녁, 휴일 전 마지막 수업을 마친 후 지우와 저는 조용한 거리를 걸었어요. 부츠 밑에서 새눈이 바삭거리며 우리의 숨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은 구름을 만들었죠. 우리는 에스플래네이드 파크에 멈췄어요. 나무들이 눈에 덮이고 작은 흰 불빛에 감싸여 있었어요. 마치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마법처럼 아름다웠죠. 지우는 가로등 아래 서서 눈송이가 그녀의 어두운 머리카락에 얹혀 있었어요. 제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쁠 정도였어요. 마코, 지우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서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어요. 순간의 마법 같은 느낌은 얇은 얼음처럼 깨졌죠. 뭔데요?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지우는 그동안 제가 사랑하게 된 언어와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 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은 마치 물리적인 타격처럼 저를 강하게 흔들었어요.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고 축제의 불빛도 어둡게 보였어요. 한국으로? 제가 그 말을 반복했어요. 마치 그렇게 말하면 덜 현실감이 들 것 같아서요. 왜요? 지우가 가족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설명했지만 제 머릿속에서 그 말은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제 머릿속에서 생각한 건 단 하나였죠. 그녀 없는 교실이 얼마나 공허할지, 카페가 얼마나 조용할지, 헬싱키가 얼마나 색이 없을지 말이죠. 가지 말아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제가 멈추기 전에 말이죠. 지우는 슬프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눈 속에서 서 있었어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두 사람이 이 북쪽 도시에서 어떻게든 서로를 만났어요. 저는 그녀가 제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녀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목 안에서 얼어붙은 채로 멈췄죠. 우리는 고요한 거리를 걸으면서 이제 이건 더 이상 언어 수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사랑,
이별,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배운 한국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사랑, 이별, 운명. 그 순간 저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우가 떠난다고 말했을 때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제 작은 아파트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한국어 교재를 보고 있었지만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벽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잠들지 않았어요. 몇 분마다 전화를 확인했어요. 그녀에게서 온 메시지를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화면은 그대로 어두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헬싱키의 겨울밤은 끝없이 이어졌고 가로등 불빛이 눈 덮인 길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더 만들었어요. 자정 이후로 3번째였어요. 그리고 머그컵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며 그걸 지켜봤어요. 커피의 향은 문화센터, 카페에서 지우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게 했어요. 지우는 항상 차를 주문했었고 저는 진한 핀란드 커피를 고수했죠. 지우는 제가 설탕을 얼마나 넣는지 보고 웃으면서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달게 마시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그때 중요한 걸 기억해냈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판매하는 한국 인스턴트 커피 믹스가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검색을 시작했어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한국 커피 수입에 대한 정보를 찾았죠. 읽을수록 점점 더 흥미가 생겼어요. 한국의 커피 문화는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핀란드에서 본 적이 없는 특별한 인스턴트 커피 믹스를 가지고 있었죠. 마음이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한국 커피를 핀란드에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몇몇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를 가져올 수 있다면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는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새로운 문서를 열고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 커피 회사들과 연락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수입 규정에 대해 알아봐야 했죠. 서류 작업, 회의, 그리고 아마도 많은 고생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우가 떠난다고 말한 이후로 처음으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마침내 해가 떠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가능성들로 가득했죠. 우리 작은 시장이 더 큰 곳으로 변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한국 커피를 위한 섹션을 하나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양한 한국 음료를 시도할 수 있는 작은 카페를 만들 수도 있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입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 미코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가 전화를 받자 목소리가 흐릿했어요. 제가 얼마나 일찍 전화를 했는지 깜빡했어요. 마르코, 지금 몇 시인지 알아? 미코가 물었어요. 미안. 제가 말했지만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도와줄 수 있어? 한국에서 커피를 수입하고 싶어. 몇 박스가 아니라 정말로 크게 수입하고 싶어. 상대방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진짜? 이건 그냥 몇 가지 물건을 주문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른 게임이야. 알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오늘 만날 수 있어? 미코는 점심에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오전 내내 계획을 더 세우고 목록을 정리했어요. 그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연구와 아이디어가 가득 든 파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코는 제가 설명하는 걸 조용히 들었어요. 그는 돈, 창고, 유통에 관한 어려운 질문들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질문들이 저를 더 결단력 있게 만들었어요. 너, 이거 진짜 될 것 같아. 미코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여기 커피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찾고 있어. 그리고 한국 제품이 점점 더 인기 있잖아. 그의 말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 오후, 저는 첫 번째로 한국 커피 회사에 국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번호를 누를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상대방은 영어를 했지만 제가 아는 몇 마디 한국어도 섞어서 말했어요. 그녀는 제 노력을 보고 감동한 듯 보였어요. 일 끝나고 저는 바로 한국어 수업에 갔어요. 지우는 뭔가 달라진 저를 눈치챘어요. 평소의 긴장감 대신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졌나 봐요. 오늘 기분 좋네요. 수업 끝난 후 지우가 말했어요. 저는 모든 걸 말하고 싶었어요. 제 계획이라든지
그녀가 제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하지만 참았어요. 진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뭔가 확실해지기 전에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행복해요.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드디어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궁금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으며 간단한 얘기를 나눴어요. 날씨라든지 그녀가 추천한 최신 한국 드라마라든지 제가 배운 새로운 단어들에 대해서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계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과 목적을 느꼈어요. 그녀의 버스가 떠나고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 폰이 진동을 울리며 한국 커피 회사에서 보낸 이메일을 알려줬어요. 그들은 가능성에 대해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 숨결이 하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걸 봤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종종 가장 작은 결정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변화는 한국어 수업과 한 잔의 커피에서 시작됐어요. 커피 사업을 시작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전혀 몰랐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한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의 업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연락을 해야 했거든요. 제 부족한 한국어와 그분들의 한정된 영어로 대화할 때마다 퍼즐을 맞추는 기분이었어요. 가끔은 전화를 끊고 나면 완전히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수입 면허를 먼저 받으셔야 해요. 한국의 커피 공급업체가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절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몰랐거든요. 핀란드 세관 웹사이트도 제 모국어로는 복잡한데 이제는 한국의 포장 규정까지 이해해야 한다니 너무 벅차게 느껴졌어요. 지우는 수업 중에 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긴 걸 알아챘어요. 마르코, 피곤해 보인다. 며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다 털어놓고 싶었어요. 규제에 대해 밤늦게까지 조사한 이야기,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3가지 문제가 더 생기는 현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우에게는 제 성공을 보여주고 싶지, 힘든 상황을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작은 마트는 실험의 장이 되었어요. 고객들에게 커피 취향을 묻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걸 시도해 보시겠어요? 평소에 마시던 것과 다른 걸 드셔보실래요? 어떤 분들은 관심을 보였고 어떤 분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핀란드 사람들은 커피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피를 소비하는 나라니까요. 한국에서 온 인스턴트 커피를 마셔보라고 설득하는 건 마치 종교를 바꾸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비오는 화요일,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든 이메일을 받았어요. 몇 주 동안 연락하던 한국 공급업체가 갑자기 최소 주문 수량을 2배로 늘렸다고 했어요. 저는 원래 계획보다 2배 많은 커피를 사야 했어요.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임대료, 공과금, 보관 비용, 정말 그만큼의 돈을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까?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문의했어요. 대화는 잘 풀리지 않았어요. 버릇하는 씨, 은행원이 말했어요. 사업, 계획이 조금 특별하네요. 핀란드에서 한국 인스턴트 커피라니요?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녀의 말이 날카롭게 다가왔지만 동시에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감 후 텅 빈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핀란드와 한국의 제품들로 가득 찬 선반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지우의 수업은 단순히 언어만 가르쳐준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정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깊고 감정적인 연결을 의미하는 한국의 개념이었죠. 이제 그것은 지우뿐만 아니라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꿈에도 느껴졌어요. 이제 커피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고 싶은 꿈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가 생겼어요. 매주 김치를 사가던 우리 동네 어르신, 코르오는 여사님이 제게 아들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은 수출입 업무를 하셨고 시스템을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커피 한 잔 핀란드 커피. 물론 늘 마시며 그분은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걸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도움은 마치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지도를 찾아낸 기분이었어요. 서류 작업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건강증명서, 세관신고서, 한국어 라벨에 대한 핀란드어 번역. 제 책상은
서류 더미로 가려져 있었어요. 매일 밤 저는 한국과 사업 규정을 공부했어요. 눈이 아플 정도였죠. 지우에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매일이 더 절박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천천히 상황이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예산에 맞는 작은 공급업체를 찾았고 지역 창고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창고 공간을 제공해 주었어요. 은행에서도 다시 연락이 왔고 다른 대출 담당자가 제 아이디어에 잠재력을 봐주었어요. 가장 힘든 건 지우에게 이 모든 걸 숨기는 일이었어요. 지우는 뭔가 일이 생긴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너무 잘 알아서 눈치채지 않을 리가 없었어요. 때때로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제가 한국어로 전화를 할 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지우를 봤어요.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한국의 사업 문화에 대해 자세히 질문할 때마다 말이죠.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잠그고 나가려는데 제 외투 주머니에 지우의 쪽지를 발견했어요.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계획하는 일이 무엇이든 나는 널 믿어. 그 간단한 말이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되었어요. 지우가 떠나야 해도 이 사업이 실패해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시도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때로는 가장 큰 폭풍이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 수입면허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제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 커피를 핀란드에 가져오겠다는 책, 꿈이 단순한 폭풍이 아니라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기를 바랐어요. 저는 아직도 첫 번째 한국 인스턴트 커피 배송이 제 가게에 도착했던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해요. 화물차가 화요일 아침 일찍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차의 브레이크 소리가 차가운 헬싱키 공기 속에서 삐걱거렸어요. 제가 소포에 서명할 때 손이 떨렸는데 추위 때문이 아니라 설렘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각기 다른 갈색 상자들이 마치 1000kg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 희망과 꿈이 그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지우가 가게에 왔어요. 아직 배송이 도착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비밀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었어요. 지우가 들어오자 저는 제가 만든 특별한 진열대에 커피 패키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위에 쓰인 밝은 한국어 글자들이 전통적인 핀란드 제품들 사이에서 확 드러났어요. 마르코, 이게 다 뭐야? 지우가 물었어요. 눈이 크게 뜨여서 커피 패키지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어요.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내가 해냈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의 한 조각을 핀란드에 가져오는 방법을 찾았어. 제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몇몇 고객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도시 전체를 위한 거야. 어쩌면 언젠가는 이 나라 전체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어. 지우는 커피 패키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너 이걸 나 때문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흔들었어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너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배운 모든 것 때문이기도 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그게 맞다고 느꼈다는 거야.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나는 우리의 두 세계를 연결할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지우, 설령 내가 떠나더라도.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마쳤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얼음처럼 서서히 퍼져나갔어요. 지우의 출국일은 단 2주 후였고 우리는 두 손에 모래알처럼 시간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 며칠은 그야말로 소용돌이였어요. 우리의 한국 커피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핀란드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국 인스턴트 커피를 마셔보려는 호기심에 들렀고 다른 손님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헬싱키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커피 시식 코너에 모여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이 작은 종이컵을 들고 김이 나는 커피를 불어가며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실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은 레시피를 물어보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가게는 단순히 식료품을 파는 곳을 넘어 문화가 섞이고 융합되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어요. 마치 크림이 커피에 섞이듯 다양한 문화가 우리 가게 안에서 함께 녹아들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가 번창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매일 매출이 오를 때마다
저는 지우가 곧 떠날 거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일에 몰두했어요. 늦게까지 재고를 정리하고 마케팅 전략을 계획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가끔은 커피 패키지에 적힌 한국어 글자를 한 번 더 따라 읽으며 지우가 가르쳐준 발음들을 연습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비행기 출발 3일 전, 지우가 가게에 와서 문을 닫은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서류와 빈 커피 컵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지우는 저와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마르코, 여기 정말 멋진 걸 만들었네. 지우는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제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야. 내가 이룬 걸 봐봐. 이제 이건 우리보다 더 큰 일이야. 저는 그녀가 옳다는 걸 알았어요. 가게는 이제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문화가 만나는 다리가 되었어요. 핀란드와 한국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되었어요. 매일 저는 손님들이 배운 한국어 문구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어요. 나는 떠나. 지우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가족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는 가야 해. 하지만 마르코, 내가 여기서 해낸 일, 그건 계속될 거야. 너는 헬싱키의 이 작은 구석을 영원히 바꿔놓았어. 저는 가게를 둘러보았어요. 우리의 가게, 그리고 새롭게 눈을 떴어요. 한국 커피가 진열된 선반, 핀란드어와 한국어로 적힌 손글씨 간판, 손님들이 편하게 앉아 이야기하는 의자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이해해. 제가 마침내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정말로 이해했어요. 제 마음에 쓴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감정이 함께 자리 잡았어요. 우리가 함께 이룬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앞으로 올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변화의 대가가 때로는 우리가 잃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것에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우와 함께할 기회를 잃었지만 저는 새로운 목적과 예상치 못했던 세계와의 새로운 연결을 발견했어요. 우리를 이어준 커피 원두가 그녀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을 계속 이어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조용한 헬싱키 거리를 걸으며 저는 슬픔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손님들,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연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어딘가에서 지우는 새로운 장을 시작할 거예요. 핀란드에서 그녀의 문화의 한 조각이 뭔가 특별한 걸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서요.